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매주 화요일도 함께하고 있죠. 박현정 전 연구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스튜디오 세 단장을 했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되게 아늑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아늑하고 저희가 포근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네. 네, 그런 환경에서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근래 들어서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중요한 만큼 대형주들의 실적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근데 실적 공개 직후에 주가가 급락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업이 사실 가장 놀라웠죠. 마이크로소프트였고 네. 뭐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어떤 점에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했을까요? 일단 기업의 성과가 좋으면서 주가가 좋았다라고 하면 애플 같은 기업이 있었고요. 애플은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제 우수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이제 아이폰 17의 교체 수요로 인해서 이렇게 성과가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실적 대비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게 이제 말씀해주셨던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니면 서비스나우도 이제 실적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칩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AI가 이제 AI 서비스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우려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주가가 부진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차트를 보고 계시죠? 네. 뒤에 띄워져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 만큼 네.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도 실적 방어가 안 된 기업들은 네.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주일 사이에 12%가 빠졌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마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연금 주식처럼 네.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주식인데 네.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실적 자체는 사실은 이제 과도하게 실망스럽진 않았는데 네. 왜 이렇게 주가가 네. 빠졌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자본적 지출이 높은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이제 눈에 띄는 수익성이라던가 아니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을 때 주가에 좀 투자자들이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실 반도체주에 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제기가 되었었던 그런 우려들은 이제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범용 AI라던가 아니면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수요를 전부 다 대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이런 수익성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주가에 또 한번 이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에 IT 소프트웨어 하면 대표적으로 꼽혔던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이제는 좀 투자 관점을 전환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샌디스크라든지 시게이트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이 기존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계기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볼 타이밍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었죠. 네. 이들 기업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에는 이 두 기업 역시 이제 AI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 쪽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이제 실적도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계속해서 상회하는 그런 우수한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 흐름도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샌디스크는 사실 그 메모리 카드로 우리가
저희가 많이 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사용해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네. 샌디스크에 투자를 한다와 샌디스크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다. 이건 좀 네. 달랐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드웨어가 주목을 받는 맞습니다. 그런 시점. 네, 네. 그럼 앞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컴퓨터가 초기에 이제 스마트폰이 초기에 이제 상용화 됐을 때를 보면 그때도 이제 결국 하드웨어 기업들이 먼저 주가가 치고 올라갔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과도 그 이후에 뒤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AI에 어떻게 보면 초기 국면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업들의 이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주가도 이제 뛰어난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주가 상승의 폭이 추의 무게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샌디스크나 시게이트는 하드웨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반짝 상승을 하긴 했잖아요. 네, 요즘 들어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이 흐름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거다라고 네. 보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네. 이제 투자 관점을 한번 포커스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무엇보다도 미국 기업들에 한해서 뭐 어닝 시즌의 최대 고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비가 될까요? 아니면 뭐 환호가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맞습니다. 네, 예측하기 어려운 실적 시즌인데 네. 일단 간밤에 팔란티어가 아주 좋은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이어서 이제 알파벳, 아마존, AMD 등이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성적표의 명함이 어떻게 될까요?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뭐 일단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일단 팔란티어 실적을 보니까 이제 AMD 같은 기업들의 실적은 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실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코인 시장이 부진하면서 좀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유가 수익성에 대한 이유들을 좀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AI를 통해서 얼만큼 수익성을 얻고 있는가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네. 만약에 연구원님이라면 네. 이 알파벳, 아마존, AMD 등등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매수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보실까요? 저는 빅테크는 뭐 사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계속 실적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아니면 여전히 접근해볼 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이야기를 여쭤봤냐면 요즘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 화랑을 띠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이 네. 이거 우리 뒤처진 거 아니냐 포모를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네. 미국 주식이 다시 한번 좀 불타오를 수 있을지 아. 그게 가장 네. 궁금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1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1, 2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국내 주식이 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보고 네.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네. 1분기까지는 일단 뭐 오늘도 뭐 간밤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도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AI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준이 한층 높아졌다라는 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맞습니다. 그럴 것이 네. 엔비디아가 뭐 이럴 수 있나요? 뭐 많이않고 당연히 이제 뭐 전교 1등을 하고 있다면 네. 1등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매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맞습니다. 1등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진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성장보다는 조금 더 마진 쪽에 네. 주목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마진에 대한 항상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최근 몇 년간 되게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 측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12개월 선행 포워드,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22배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지금 역사적인 고점 수준이고 그리고 최근 5년 평균 대비 이제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이 사실 오르면 하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이제 앞뒷면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이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핑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게 저는 AI 버블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내내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고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명분이 계속해서 AI 버블론으로 제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I 관련 내용들이 버블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명백한 실적을 통해서 네. 입증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올해 1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4분기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냐에 따라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AI도 그렇고요. 사실 뭐 로봇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기업들의 실적으로 얼마나 이제 입증이 되느냐를 저희가 잘 지켜보면서 이런 전략들을 수립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도 거품론이지만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금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금이 정말 잘 갔거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이게 주식도 아닌데 네. 뭐 30%가 네. 빠지는 그런 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사실 금이랑 은이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안전자산이라고 하셔서 안전자산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격 변동폭이 작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최근 20년간 평균을 놓고 보더라도 주식시장보다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이렇게 무섭게 빠지는 게 금이랑 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밑에도 띄워주셨지만 워시 트레이드 때문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가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그런 의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매파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 기조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달러가 또 강세가 가게 되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금이랑 은에 좀 안 좋게 그러니까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매크로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네. 이제 임명을 한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반면에 워시 트레이드가 발생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에 관련해서 케빈 워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워시 씻겨 나간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워시 라는 맞습니다. 발음이죠. 그래서 이제 워시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워시 트레이드가 아니라 이제 케빈 워시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네. 트레이드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전에 뭐 파월 트레이드라던가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워시 트레이드 같이 붙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트레이드도 있었죠. 네. 과거에 뭐 트레이드가 네. 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역대 가장 젊은 연준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이분이 이사회 멤버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반면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게 몇 살 때였는지 아세요? 아니요. 굉장히 젊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젊었다고 하시니까 네, 거의 30대셨나요? 네. 35살 때. 네. 그래서 역대 최연소 이사회 멤버가 된 인물이 바로 네. 케빈 워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센트럴 캐스팅 딱 정말 외향적으로 누가 봐도 연준 이사에 적합한 부합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지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케빈 워시 트레이드 논란 속에서 증시가 좀 방향성을 잃었어요. 네. 그 증시 흐름 간밤 보고 계셨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저도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다 네. 보니까 좀 슬픕니다, 요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이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지금은 국내로 많이 옮겨온 또 상황이기는 한데 발빠르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사실 과거로 봤을 때도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는 해에는 변동성이 컸었기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세게 조정이 올 때 담으면 이제 다시 반등을 할 때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저희의 포트폴리오에 출혈이 있는 그런 네. 시기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출혈이 크지 않길 바래요. 네, 지금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네. 이제 시장이 워낙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워시 트레이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국내 증시 코스피가 뭐 5% 넘게 하락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 요즘 이제 주식 시장을 대응하는 하나의 필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시 트레이드로 증시가 영향을 받았고 지금 오늘로서는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연준의 금리 인하 중단 발표 이후에 네. 지난주였죠. 네. FMC를 통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고 처음 이번 주에 이제 1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차기 금리 결정에 네. 중요하게 네.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케빈 오씨가 지명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고금리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이제 저희의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올 경우에는 연준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이미 이제 매파적인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일단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뭐 연준이 2번에서 3차례 정도 네.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잖아요. 네. 우리 연구원님은 네. 몇 회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저도 한 2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연내에 2번 정도?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있고요. 2% 후반대에서 네. 3% 초반대까지 내려오는 건데 맞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제 시기를 예상해 본다면 몇 월이 될까요? 무엇보다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는 것만큼 네. 금리 인하의 네. 시간표를 또 예상해 보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몇 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케빈 오씨에 대해서 다들 많이들 우려를 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트럼프가 취임 이후로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의 독립성 우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빈 오씨가 오히려 선임이 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우려에 대한 우려들은 일부 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 시장에서 좀 더 크게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3월이 가장 빠른 시기인데 네. 상반기는 3월 네. 아니면 6월. 네. 저는 3월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긴 좀 사실 합니다. 임박하긴 했죠.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지표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3월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워시의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혹시 아실까요? 아니요. 몰라요. Flat wash라고. 이게 좀 flat wash.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밍밍한가 봐요. 네. 그래서 중도적인 매파를 네. 이제 flat wash라고 한다고 하는데 네. 돈 풀면 나라 망한다라는 좀 기조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정책을 좀 펼쳐 나갈까요? 뭐 통화 정책 측면에 있어서. 통화 정책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좀 파월도 물론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워시도 이제 그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SLR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뭐 급감한다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장세를 기대했기 때문에 올 초에 이렇게 네. 시장이 랠리를 펼쳤던 건데 유동성이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연구원님께 저희가 사실 사전에 드린 질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정 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